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전공의협회 회장, 박단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전공의협회 이 회장이 오늘 이제 오후에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윤 대통령은 뭐, 박단 회장 혼자 오든지 뭐 여러 명이 오든지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화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회에서도 성명을 내서 대화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그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의 결과가 지금 이제 주목이 되는데, 현재로서는요, 이 박단, 그러니까 전국 측에서는 기존에 내놨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당연히 뭐 협상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제일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판세를 내놨어요. 예. 자, 요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하다. 그리고 50곳에서 경합이 있다. 그리고 50곳의 경합은 주로 서울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울경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판세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말이죠, 안양 동은 여기에서 뭐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재정 후보하고 그 다음에 심재철 후보 간에 이재정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오늘은요, 이 난장판이 벌어진 그 핵심 그 순간, 요 영상이 지금 온라인을 뒤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북한의 공수부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강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와 있다. 그래서 이 강행을 했어요. 이 강행을 하다 보니까 낙하산이 내려오면서 바람 때문에요, 뒤엉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 수미상의 공수병들이 사망자도 생기고 또 중상자도 생겼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북한이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최초 보도는요,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지금 잠시 후에 있게 되는 이 박단 전공의협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대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박단 회장이 청사를 방문해서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뜻을 갖고 왔다. 자, 그래서 이 회동 공개 여부는요, 대전협 측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의료계에서 을 중에 을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고충과 고뇌를 충분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요, 2,000명은 참 바꾸기가 어렵다. 이거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더 좋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숫자 조정에 대해서도 좀 탄력성을 보였지만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지역의료, 그 다음에 필수의료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 이런 의료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실은 상당한 양보 의사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요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먼저 대화, 이 틀을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시하니까 전의교협, 그러니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 측에서도 이 박단 회장한테 조건 없이 만나봐라. 그리고 윤 대통령도 5분만이라도 만나서 어깨를 좀 두들겨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의교협 측에서 대화, 이 물꼬를 튼 점, 그리고 정부에서 미리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오늘 이제 결국은 협상에 나서게 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 전공의 측에서도 매일 비대위 회의를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의대 교수협회 측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남이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시간,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할 차례다. 그래서 소통과 이해, 양보와 협력만이 파국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근데 요런 시도지사, 왜냐하면 시도지사들도 자기 소관, 자기 이제 지역 내 있는 그런 이 병원, 요 이제 파업 사태를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우선 윤 대통령이 전군위와의 대담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을 중에 을이고 또 약자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의료기를 본다면 맨 위에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원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본다면 좀 아래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자 중에 약자. 그러면 이제 청년과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공약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전공의들과의 오늘 이 회담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전공의들은 대부분이 전부 연령이 20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2030에 대해서는 각별한 또 관심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2030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과 약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대화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열린 입장으로 자 얼마든지 여러 명이 와도 좋고 뭐 한 명이 와도 됐고 그리고 의제도 제한 없이 얼마든지 토론을 하겠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박단 위원장이 오늘 말이죠. 대의원들한테 공지를 냈는데 이 공지는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만난다는 거 하나하고 충분한 대전역 비대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리고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볼 시도는 있다고 판단했다. 요렇게 지금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에 기조해서 달라진 점은 없다. 그래서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협은요. 그래서 지난 2월 20일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월 20일 입장이 바로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예. 2월 20일 입장은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성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필수 의료 패키지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그 다음에 의사 수급 체계 추계 기구를 설치하라. 그 다음에는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그 다음에가 불강력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라. 예. 그 다음에는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부당한 명령 전면 처리하고 사과를 해달라.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강한 입장을 일단 전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단번에 만나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바로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죠. 한 번 만나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금 공식, 지금 선거 전망, 이 공개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요,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했어요. 자, 전략본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이 자체가 자기네가 판세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냥 보도자료를 뿌린 게 아니라
직접 설명까지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죠. 요것이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김치국 울동을 빨리 마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야당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야말로 한 표가 여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아직도 가변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단 그 회장과의 대화만 잘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바람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100여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110곳 정확하게요, 110곳에서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50곳이 경합이다. 예, 50곳이 경합이다. 이렇게, 지금, 지금 발표했어요. 50곳이 경합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한 걸 보면은요. 지금 양당이 결집하면서 경합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세 지역은 110석이고 경합지역은 50석이다. 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경합지역이 늘어난다. 이게 핵심 워딩이에요. 늘어난다. 경합지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세한 지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우세한 지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분리했던 여론. 그러니까 이종섭이, 그 다음에 황상무, 그 다음에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두 가지는 다 해결됐고, 의료개혁 문제도 타결적으로, 그 돌파가 마련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경합지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석이 더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격전지 분포와 관련해서도요, 경합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이다. 그래서 부울경이 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하고 민주당이 힘 실어주라는 기류, 그리고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 그래서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은 전국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그리고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뭐 이재명이가 맨 먼저 이번 선거 시작하면서 151석 플러스 알파야 요거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면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투표를 호소하고 있고, 일면으로는 이 목표치를 151석으로 낮춰 담아가지고 총선에서 만약에 이 워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책임론에서 이재명이가 벗어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까지 깔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다목적 의도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점은요, 위성 정당 의석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느냐?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 미래와 양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하고 양당으로 양분한다. 이 얘기는요, 조국 신당을 철저히 경계를 하되 조국 신당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양당으로 양분된다. 요 말이 조국표 찍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양문석이하고 김준혁이 이 편법 대출과 막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는데 경기도에서 최근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차단막을 중앙당 차원에서는 치고 해결책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 두 후보가 그 민주당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방탄벽을 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러한 교묘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중요한 뉴스들을 쭉 전해드렸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심재철. 어제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심재철. 어제 난리가 나게 된 핵심은 가세현 TV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이재정 후보의 지금 불륜. 요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재철 후보가 좀 유부남하고 결혼식까지 하고 집들이까지 하는 이런 불륜을 저질렀다. 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제한테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다는 이 이 학대,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불륜 앤드 아동 학대, 요거를 이슈화시키면서 이거 막장 드라마다. 만약에 이게 가세현 TV 보도가 틀렸으면 이 이정희가 가만히 있을 일이냐? 그런데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시인하는 거잖아. 요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어갖고 이 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TV 토론 사상 처음으로 1시간 정도
이 중단이 되기까지 했어요. 녹화가. 그러니까 이재진이가 놀래가지고 잠깐만요. 사람 도리를 벗어났어요. 삼류찌라시 가세연 요걸 가지고 여기에서 입을 놀리냐? 예,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분께 맞는 거냐? 이 안양 시민이 속상해한다.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양 서울 편입 문제도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안양에 이제 감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양 교도소 이전하는 문제 갖고 또 싸우고 자, 그래서 어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난장판이 된 것이 지금 오늘 말이죠. 그 결정적인 장면. 그러니까 이재정이가 쩔쩔매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집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그 있었던 그 쩔쩔매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진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이죠. 지금 제가 한번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관입니다. 30초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가세연 TV에 따르면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이재정 후보가 다닐 때 유부남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또 반포 집들이까지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상간단 미성년 자녀한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심재철 후보자께서 주도권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정 후보자께서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가세연 TV에 따르면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이재정 후보가 다닐 때 유부남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또 반포 집들이까지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상간단 미성년 자녀한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심재철 후보자께서 주도권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정 후보자께서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만약에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하고 말겠습니까? 아니 뭐 TV 토론 마이크 딱 끄고 맞짱 토론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문 차고 나가버리죠. 근데 앉아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리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걸 보면 심재철 후보의 불륜 폭로가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양 선거도 사실상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여져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북한의 이 공수부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지금 사망자 수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북한에서는 뭐 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지난 3월 15일 날 있었던 공수부대 훈련인데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바로 당연히 김죄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 간부들이 쩔쩔맬 수밖에 오고 이 강풍이기 때문에 이 공수훈련을 강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수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고가 대대적으로 이제 크게 나가지고 수십 명이 이제 생명을 잃고 또 부상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지금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장면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군부도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언론 연합뉴스에서 보도하니까 결국은 다 알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앞으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 해결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북한 주민과 그 다음에 북한 군부에 알려지겠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북한 매체에서는요. 이게 지난 3월 15일 날 북한의 특수작전군 11군단 소속 공수부대 훈련 참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 강행에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확한 대북 소식통이 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북한 매체들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같이
가상 적진에 쏟아져 내렸다. 당장이라도 명령이 내린다면 적적을 일격에 타고 앉을 완벽한 전투 능력을 힘있게 과시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강풍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꾸로 사상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대북 소식노디 우리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훈련장에 강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김정은이의 창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했을 것이다. 그 강풍 때문에 낙하산도 안 터지고 또 서로 엉키고 그러니까 추락하면서 부상도 있고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사망자 중에는요 20대 초반 병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도 말이죠. 이게 이제 강풍이 불면 본래 시도했던 이런 이 낙하 훈련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공수부대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공수 제가 194기인데 이 공수 훈련이 힘은 들지만 재밌어요. 떨어져 내리면 야, 내가 이게 그동안에 어렵게 그야말로 가장 지옥 훈련이라는 공수 훈련까지 이겨냈구나. 이게 굉장히 이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고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는데 굉장히 귀한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전 요원들은 공수훈련을 꼭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분다. 그러면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웬만한 이 자유민주국가 당연히 안 해야지. 왜? 훈련, 그 군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앞에서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이 충성을 위해서라면 생명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을 또 피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면 요 책임과 요 훈련과 관련해서 군부 인사에 대한 숙정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불만이 돼서 비록 해외에서지만요. 저 북한과 근접한 중국 이 국경 지역의 노동자들이 집단 2,000명이나 이제 파업을 일으킨 바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을 일으키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이제 선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집단 반란 현상까지 모이된 바 있고 그래서 이게 군부의 불만도 집단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고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바라봐야 된다. 그냥 공수병 몇 명 죽었다 이게 아니라 반 김정은 세력 군부 내에서 요것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레짐 체인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정치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타이밍이 과연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 장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싹 하나는 이 군부 내에 심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